메시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건 할머니의 오지랖 덕분이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덥석 그의 손을 잡더니만 어디론가 가자고 이끌었죠. 이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유소년 축구 시합장. 할머니는 다짜고짜 감독에게 찾아가 당시 4살이던 손자를 팀에 넣어달라고 막무가내로 어필했습니다. 체구가 너무 작아서 어림없다는 감독의 말에도 우리 손자가 저 애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며 일단 한 번만 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때마침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며 빈자리가 생겼는데 이때가 기회다 싶었던 메시의 할머니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 감독의 귀에 손자를 자랑하는 속사포 같은 랩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마지못한 감독은 메시에게 유니폼을 입혀 시합에 투입시켰는데 날쌘 움직임으로 두 골을 연달아 넣으며 감독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했죠.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할머니는 집으로 오자마자 메시의 부모님에게 바로 축구화를 사주라고 말했고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메시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의 할머니가 결코 호들갑이 아니었다는 것이 메시는 그 재능을 불과 6살 나이에 인정받아 프로축구팀의 선수로 정식 입단하게 되는데 이곳은 아르헨티나의 레전드인 마라도나와 바티스투타도 몸을 담았던 역사 깊은 팀이었고 특히나 유소년을 잘 키워내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이 시기에 메시의 실력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국대회 결승전을 불과 몇 분 앞둔 시점 메시는 긴장한 마음에 구석진 곳에 있는 화장실에 들렸죠. 그런데 누군가가 화장실 문을 잠가버렸고 메시는 그대로 갇혔습니다. 갑자기 메시가 사라지자 그가 없이 경기가 시작되었고 전반전이 0대1로 무력하게 끝나버렸죠. 메시는 갇힌 곳에서 끙끙거리며 발판을 쌓고 창문을 깨고 나와 후반전에 합류했는데 순식간에 3대1로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10살도 되기 전에 떡잎부터 다르다는 걸 보여주며 스타 탄생을 예고한 메시. 그러나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2천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린다는 초희귀병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이 병은 운동선수에게 특히나 치명적이었죠. 신체 조건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스포츠에서 키를 비롯한 신체적 성장이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는 늘 또래보다 15cm씩 작았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병이었던 것이죠. 다행히 성장 호르몬 주사라는 치료법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를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철강 노동자, 어머니는 청소부로 가난한 형편이었던 메시의 집은 아들이 치료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이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죠. 이 때문에 메시는 부모님께 괜찮다며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더라도 나만의 기술이 있으면 된다. 나는 작으니 오히려 누구보다 민첩할 수 있다라며 하루에 10시간씩 축구 연습을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시에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바로 세계적인 명문 축구팀 FC 바르셀로나의 스카우터 카를레스 렉사흐였습니다. 메시의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온 렉사흐는 메시의 덩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극찬하는 걸 미뤄보아 최소 16세 정도 되는 청소년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불과 12살의 소년이었던 것이죠. 메시의 기량을 두 눈으로 확인한 스카우터는 확신이 들었고 바로 메시의 부모님께 함께 스페인으로 와서 구체적인 미팅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스페인으로 간 메시의 가족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스카우터가 여러 번 어필해봤음에도 구단 측에서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10대 초반의 외국 선수를 계약해본 전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희귀병을 앓고 있으니 메시에게 선뜻 투자하기를 꺼려했죠. 그렇게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 들은 지 어언 2달, 참다 못한 메시의 아버지는 다른 팀을 알아보러 떠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스카우터는 메시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구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엄청난 짓을 저지르죠. 그 자리에서 테이블에 있는 냅킨을 집어 펼치고는 충동적으로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냅킨의 계약서는 이로부터 무려 14년 뒤인 1914년에 바르셀로나 구단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구단 내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리오넬 메시를 계약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내가 지겠다는 스카우터의 자필이 쓰여 있었죠. 그렇게 메시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스카우터 덕분에 계약될 수 있었고 계약 조건 역시 치료비를 구단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되어 메시는 이후 6년간 하루에 3번씩 주사를 맞으며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됩니다. 메시의 계약은 이후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메시가 물꼬를 튼 이후 구단은 외국인 유망주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승우, 백승우, 장결희 같은 한국 선수들도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죠. 이렇게 냅킨 계약서 덕분에 메시의 가족은 극적으로 스페인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러나 한 명의 가족만큼은 이곳에 함께 올 수 없었죠. 바로 메시의 할머니였습니다. 바르셀로나 계약을 확정짓기 전에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죠. 메시는 맞벌이였던 부모님보다도 할머니와 보낸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축구 경기 때도 언제나 손자를 따라다녔죠. 오죽하면 현재 인터넷에 남아있는 메시의 유년 시절 축구 영상들은 대다수 할머니가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메시는 아직도 할머니의 쿠키가 그립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쿠키를 구워줬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배 터지게 먹고 싶다는 생각에 하루는 작정하고 12골을 넣어 집에 돌아왔고 할머니는 당연히 남길 줄 알았건만 메시는 마지막 한 점의 쿠키까지 배 터지게 먹고는 씩 웃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틋한 사이이자 축구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은인인 할머니가 막상 성공의 문턱에 들어서는 손자를 못 보고 떠난 것은 메시에게는 늘 한스러움으로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메시는 골을 넣으면 하늘을 향해 키스를 날리고 하늘을 두 손으로 가리키기도 하며 포옹을 하려는 듯 위를 향해 양팔을 벌리는 세레머니를 할 때가 많은데 이 모든 동작은 하늘에 있는 외할머니에게 바치는 세레머니라고 합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폭풍 성장을 했고 불과 17살 나이에 1군으로 데뷔합니다. 당시까지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연소 데뷔였으며 리그 전체에서도 최연소 선수였죠. 메시는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17년을 머물며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웁니다. 총 778경기, 672골, 305 어시스트라는 기록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미친 수준이냐 하면 2년만 유지해도 세계 최정상급 스탯이라는 1경기당 1공격 포인트를 무려 17년이나 유지한 셈이죠. 그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기록한 골은 축구 선수가 한 팀에서 쌓은 역대 최다 득점 부분 신기록이기도 했는데 이전 기록 보유자가 그 유명한 축구계의 레전드 펠레였습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펠레의 기록보다 무려 30골 가까이 훌쩍 앞서며 46년 만에 경신한 신기록이었죠.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메시의 신기록 경신 행진은 끝날 줄 몰랐고 나중에는 아예 자신의 기록을 자신이 새로 경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 날고 기는 메시에게도 한 가지 치명적인 콤플렉스가 있었죠.